네, 5장 규칙 해집합의 밀도입니다. 지난번 4장에서 규칙 해집합의 기본적인 꼴을 지수합동식으로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이 규칙 해집합이 정말 자연수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 밀도의 결점과 새로운 밀도의 제한입니다. 자연수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밀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밀도를 하기 위해서 자연 밀도를 이용하면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밀도는 어떤 집합이 어떤 큰 집합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고 자연 밀도는 다음과 같은 꼴입니다. 어떤 집합 A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자연수 집합에서의 자연 밀도를 정의한다 생각하면은 n 얘를 원소 개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n 중에서 여기서 원소 개수 a와 1부터 n까지의 교집합, 이렇게 이게 자연 밀도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자연 밀도를 이용하면은 제가 원하는 바로는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합 1, 2, 3의 자연 밀도를 구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크기 1, 2, 3 좀 크게 할까요? 1, 2, 3과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교집합은 얘는 무조건 그냥 3으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 2, 3 유한집합의 자연밀도는 무조건 0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번에는 무한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1, 2, 4, 8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을 담은 수들을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분의 이 집합을 a라고 하면은 a와 1부터 n까지 수의 교집합입니다. 이 말은 1부터 n까지 수 중 2의 거듭제곱수가 얼마냐? 그럼 대충 리미트 n이 무한대, 대충 근사해서 소수점은 절산들 생각하면 로그 2의 n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좌표 평면에서 1차 함수는 이런 꼴이고 로그 함수는 이런 꼴입니다. 얼핏 봐도 무조건 1차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즉 이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유한집합도 0이고 심지어 2의 거듭제곱수 집합도 0입니다. 무한집합이지만 성장률에 따라 밀도가 0이 되고 1이 되는 자연밀도는 이번 연구에서 원하는 밀도는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 하나하나까지도 밀도에서 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콜라츠 추측은 수 하나만 거짓이어도 콜라츠 추측의 참거짓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수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밀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밀도 생각해 볼까요? 자연수 집합의 밀도는 1이고 공집합의 밀도는 0이고 만약에 자연수 집합도 아니고 공집합도 아니고 특정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 0초가 1 미만의 밀도를 가지면서 가산가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산가법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원소를 추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 밀도는 비존재합니다. 왜냐하면 1번 조건과 3번 조건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3번 조건에서 가산가법성을 가진다고 했으니 dn은 d1 더하기 d2 더하기 d3 더하기 점점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들은 공집합도 아니고 자연수 집합도 아니므로 0초가 1 미만의 값, 대충 엡실론을 가진다고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은 가산가법성을 가지니 모두 밀도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엡실론은 다 더합니다. 그럼 이거는 엡실론을 무한개 더하는 건데 엡실론은 양수값입니다. 양수들의 무한합은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 값인 1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모순이 되므로 이상적인 밀도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밀도 함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가산가법성 조건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중 밀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미 2초가의 실수 A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밀도 함수 DAA를 집합 A의 가중 밀도라 한다. 여기서 2초가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A의 역수 제곱, 즉 예를 들어서 A가 1, 2, 4라면 A의 1제곱분의 1 더하기 A의 2제곱분의 1, A의 4제곱분의 1, 이것이 A의 가중밀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가중밀도에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랑 되게 꼴이 비슷한데요. 첫째, 자연수의 가중밀도는 A-1분의 1이다. 두 번째, 공집합의 가중밀도는 0이다. 세 번째, 공집합이 아니고 자연수 집합이 아닌 집합의 가중밀도는 0초가 A-1분의 1 미만이다. 여기서 이제 가산 가급성 조건이 빠진 거죠. 이것의 증명은 직접 대입하여 하면 됩니다. 먼저 1번 조건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집합일 때 DA의 자연수 집합은 시그마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마이너스 i입니다. 이것은 a분의 1, a 제곱분의 1, a 세제곱분의 1 점점점이고, 이거는 등비수열 무한등비 곱수로 생각해 보았을 때 1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a분의 1, 즉 a 마이너스 1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집합은 합하는 게 없으니까 0이 되는 게 맞고, 세 번째는 공집합에서 원소가 하나라도 추가되면은 무조건 양수항이 하나 생기니까 0초가가 될 것이고, 자연수 집합에서 원소 1만 빠져도 a분의 1이 빠지니까 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a-1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중밀도에서 성립하는 또 다른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질은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에서 어떤 수를 더하고 빼거나 곱할 때 가중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만약에 어떤 수 m을 뺐다고 했을 때 가중밀도에는 a의 m제곱이 곱해집니다. 다음 모든 수에 어떤 수 n을 곱했다고 했을 때 가중밀도의 이 a가 a의 n제곱으로 바뀝니다. 이것에 대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DA의 B는 정의상 시그마 i가 B의 원소일 때 a의 마이너스 i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그마 i가 a의 원소일 때 a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m제곱입니다. 이것은 시그마 i는 a의 원소일 때 a의 마이너스 i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m제곱이니까 분리해서 a의 m제곱, a의 m제곱은 a와 관련이 없으니까 a의 m제곱 시그마 i가 a의 원소일 때 a의 마이너스 i제곱, 그래서 이것은 정의상 a의 m제곱 da의 a, 그래서 이 수식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da의 c는 정의상 시그마 i가 c의 원소일 때 a의 마이너스 i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그마 i가 a의 원소일 때 a의 마이너스 i m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a가 실수이므로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a의 m제곱의 마이너스 i제곱, 즉 이것은 d의 a의 m제곱의 a, 즉 이 수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중밀도의 유일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중밀도의 유일성, 가중밀도가 K인 집합은 그 집합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부정하여 귀류법을 사용해서 어떤 두 집합 P, Q에 대해 P가 Q와 다른데도 DA의 P는 DA의 Q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PQ는 다르기 때문에 P-Q와 Q-P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럼 이 두 집합을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최소 원소를 알파, B의 최소 원소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DA의 A는 DA의 알파만 포함한 집합, 이거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것이죠. 무조건 A에는 한 개 이상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다른 원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것은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그 다음
DA의 B를 살펴볼 건데, DAB는 이 B의 최소 원소가 베타니까 베타 이상의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가중 밀도의 값이 최대가 됩니다. 즉 DAB의 최대값은 시그마 i는 베타부터 무한대까지 a의 마이너스 i제곱, 이것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분의 a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를 곱해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1 분의 a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제곱입니다. 이때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음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a-1분의 a의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은 a의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성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중 밀도를 정의할 때 a가 2 이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a가 2 초과가 되어야 a-1이 1 초과가 되어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DAA의 최소값입니다. 즉 DAB는 베타가 아무리 작아도 A의 최소값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즉 DAA와 DAB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DA의 P-Q와 DA의 Q-P가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P가 이만큼, Q가 이만큼일 때 이것과 이것의 가중 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집합에 똑같이 이 교집합 부분을 더해도 가중 밀도는 같을 수 없습니다. 즉 DAP는 DAQ와 다르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가정과 모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중 밀도는 유일성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 증명되는 따름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A 집합과 B 집합의 가중 밀도가 같다면 A는 B와 같다. 이것은 위 보조 정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중 밀도를 구하기 위해 점화 관계를 세워보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 보았다시피 역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드 2와 모드 3의 K에 따른 합동 조건이 무조건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합동 조건을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 2는 기울성을 결정합니다. 홀수 규칙은 모든 홀수를 짝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짝수 규칙은 짝수를 홀수로 바꾸기도 하고 짝수를 짝수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역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O'은 짝수를 홀수로 바꾸고 E'은 어떤 수를 짝수로 바꿉니다. 이때 O'은 이렇게 짝수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모드 2의 정보는 분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1차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드 3의 K제곱입니다. 여기서 O'은 아까 앞에서 보았다시피 x-1분의 3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정수가 되려면 x는 모드 3에 대하여 무조건 1과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장에서 구했던 연립합동식을 간단히 하면 이러한 꼴의 합동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최종값이 정수가 될 수 있냐를 묻기 때문에 실제로 규칙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드 2와 모드 3의 K제곱으로 해집합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한된 규칙 해집합을 정의하겠습니다. Gn의 원소 중에서 모드 3의 K제곱으로 R과 합동이고 모드 2로 S와 합동인 집합을 이러한 꼴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GNKRS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5.2.3 가중밀도로 이용한 점화식 유도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규칙 해집합을 정의할 때 Gn은 길이 n 규칙열로 1에 도달할 수 있는 수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1로부터 길이 n 역규칙열로 도달할 수 있는 수들의 집합, 즉
콜라츠 역추적 그래프에서 n단계의 값들의 집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점하시고 세워볼까요? 콜라츠 역추적 그래프에는 두 종류의 간선이 존재합니다. 모든 수는 짝수 간선을 이을 수 있습니다. x면 2x로. 하지만 모두 6에 대하여 4와 합동의 수들은 x가 1을 빼고 3으로 나누는 이런 간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짝수 역규칙에 대응하고 홀수 역규칙에 대응하겠죠. 그러면은 gn은 지난 수들의 2배 2gn-1 그리고 합집합 3분의 1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gn-1 1.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있죠. 모두 6에 대하여 4와 합동이란 조건을 빼먹으면 안됩니다. 이 조건은 제한된 규칙 해집합을 사용해서 위에 표기해 주겠습니다. 모두 3에 대하여 1과 합동이고 모두 2에 대하여 0과 합동이다. 그러면은 이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드 2와 모드 3의 k제곱으로 나누어서 다시 볼까요? gn 중에서 모드 3의 k제곱으로 r과 합동이고 짝수인 수들은 이때 짝수인 수들은 무조건 짝수 역규칙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 gn-1 위의 조건은 나중에 다시 채우기로 하죠. 자, 짝수 역규칙은 짝수든 홀수든 모든 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세 번째 값은 0과 1 모두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0을 하고 여기는 1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수의 2배가 모두 3의 k제곱에 대하여 r과 합동이라면 어떤 수는 모듈러 역원을 써서 2의 인버스 r 모드 3의 k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써서 여기에 k, 여기에 2의 인버스 r, 여기도 k, 여기 2의 인버스 r 이러한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홀수를 살펴볼까요? gn 중에서 모두 3의 k제곱으로 r과 합동이고 홀수인 수들은 홀수 역규칙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3분의 1 gn-1 여기는 조금 공간을 많이 두겠습니다. 마이너스 쓸 게 많아서 이때 어떤 수를 3x 플러스 1을 했더니 r 모두 3의 k제곱이면 3x 플러스 1이 아니죠. x-1 나누기 3입니다. 네, 헷갈렸네요.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 3을 곱하고 그럼 모듈러에도 3을 곱해줘야 되죠. 다음에 1을 넘기면 3r 플러스 1과 합동이다. 모두 3의 k 플러스 1제곱에 대하여 이 조건을 쓰겠습니다. gn-1에 k 플러스 1 3r 플러스 1, 0 네, 됐네요.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여기 필기 좀 지우겠습니다. 주석에 볼 게 있어서. 이때 여기 우리가 아까 구한 이 식에서 여기는 짝수만 포함하고 여기는 홀수만 포함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가중 밀도를 합칠 때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래서 합집합의 가중 밀도는 두 집합의 가중 밀도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중 밀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그냥 a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다시 이거를 지우고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그 가중 밀도의 시프팅 보조 정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바꿔볼까요? 얘는 da의 gn kr0는 2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2배를 하면 a의 값을 a 제곱으로 바꿔야 한다고 증명했습니다.
즉 dA 제곱에 gn-1 k2의 인버스 r 제로,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dA 제곱에 gn-1 k,2의 인버스 r,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da의 gn의 k, r, 1은 여기는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는 이거를 먼저 원소의 3분의 1을 하고 여기서 3분의 1을 다시 빼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3분의 1을 빼지 않았을 때는 3분의 1배만 한 거니까 a를 a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꾼 것, 즉 da 3분의 1 gn-1 k 플러스 1 3r 플러스 1 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을 빼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수를 빼면은 만약에 m을 빼게 되면은 a의 m제곱을 그 가중밀도를 곱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a의 3분의 1제곱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d를 이용한 표현은 지금은 보기 좋아도 나중에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da의 gn krs, 이거 너무 작으니까 v의 an krs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보기 좋죠? 이걸 이용해서 수식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s가 0 또는 1이면 이걸 합쳐가지고 별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네요.